인사청문회,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인사청문회라는 말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누가 장관이 된다는데 왜 국회에서 여러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그걸 또 TV로 생중계하는지 의아하게 느껴지신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에게 꽤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려 할 때 그 사람의 자격과 도덕성을 국회가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할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맞는 인물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처럼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리도 있고, 장관이나 검찰총장처럼 국회에 보고만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전자는 국회가 진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고, 후자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먼저 대통령이 혼자서 고위공직자를 마음대로 뽑는 것을 막는 견제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병역, 재산, 논문, 자녀 교육 같은 개인 신상과 함께 전문성과 정책 능력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문회가 생중계되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후보자의 태도와 말하는 방식, 생각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큽니다. 아울러 후보자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정부 운영의 흐름을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정작 중요한 정책 검증은 뒤로 밀리고 정쟁이나 신상 털기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당은 공격 수단으로 삼고 여당은 방어하느라 바빠지면서 생산적인 토론은 실종됩니다. 특히 장관처럼 보고만 하면 되는 자리들은 국회가 아무리 반대해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도 자주 벌어집니다. 또 정책보다는 과거의 일, 가족 문제 등 도덕성 논란에만 집중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 싸움 이상으로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여기에 여야가 바뀌면 청문회 기준도 바뀌는 이른바 내로남불 현상까지 더해지면 이 제도를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급 인사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바꾸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회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견제장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성 검증은 사전조사기관이나 문서심사로 미리 하고, 청문회 본무대에서는 정책 역량, 국정 철학 같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가 오가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 세금, 부동산, 논문, 자녀 교육 등 국민이 관심 갖는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진영 논리로 기준이 바뀌면 국민 신뢰는 사라집니다. 여기에 국민 제보를 사전 접수받거나 온라인 질의, 실시간 의견 수렴 등 국민 참여도 넓히면 청문회는 훨씬 더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을 맡길 사람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뽑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자리에 앉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정쟁과 내로남불이 가득한 구조라면 청문회 제도는 결국 국민에게도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름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뽑혔는가를 따지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정치 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증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